여러분은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었던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해안가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낮에 바다에 들어갈 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었던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은 이처럼 바람은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어떻게 부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 61쪽, 실험 관찰책 32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후에는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실험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준비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용했던 플라스틱 그릇 2개, 그리고 모래와 물,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열전구 2개,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스탠드와 집게잡이, 그 다음에 고정용 막대 2개와 알코올 온도계 2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실과 가위자가 필요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중요한 것이 옆면에 구멍이 있고 뒷면이 검은 투명한 상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뒷면이 검은색이 없다면 검은색 종이를 이제 뒤쪽에다가 붙여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향과 점화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면장갑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네, 각 실험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사각 플라스틱 그릇 2개에 모래와 물을 각각 4분의 3씩 담아줍니다.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에 모래와 물을 담아줍니다. 두 그릇을 나란히 붙여놓고 일정한 거리에 이렇게 지난 시간처럼 전등을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2개를 두 그릇 각각 옆에 두고 온도계의 액체샘이 모래와 물에 1cm 깊이로 꽂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 줍니다. 여기 링에다가 온도계를 걸어서 온도계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액체샘이 빨간색 부분이 모래와 물에 1cm 정도 깊이에 꽂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전등을 켜서 모래와 물을 6분 동안 가열합니다. 이렇게 전등을 켠 다음에 6분 정도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한 다음에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전등을 빼고 그 투명 상자로 모래와 물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향에 불을 붙이고 옆면에다가 향을 집어넣고 향 연기를 피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향을 뺀 다음에 30초 동안의 향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의 실험 영상을 살펴보고 오늘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은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어떻게 부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각 플라스틱 그릇 2개와 모래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탠드 2개와 온도계를 고정할 수 있는 링과 그리고 알코올 온도계 2개가 필요합니다. 또 열 전구가 달린 전등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과 점화기, 그리고 불을 사용하므로 사각 면장갑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각 플라스틱 수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향 연기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검은색 종이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 플라스크에 물과 모래를 적당한 양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알코올 온도계를 설치하여서 처음 온도를 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액체샘이 열전구에 바로 가열되지 않도록 1cm 정도 잠기게끔 높이를 조절합니다. 처음 온도를 측정한 후에는 열 전등을 켜고 6분 정도 가열하여 줍니다. 6분이 지난 후에는 열 전구를 끄고 6분 후에 물과 모래의 온도를 다시 측정하여 봅니다. 처음에 물과 모래의 온도는 비슷했지만 6분 동안 가열한 후에는 모래의 온도가 훨씬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구멍이 뚫린 사각 플라스크를 덮어줍니다. 그 후에는 향에 불을 붙여줍니다. 이때 장갑을 끼고 한 친구는 향을 잡고 한 친구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누를 수 있도록 합니다. 향에 불이 붙은 후에는 입으로 꺼줍니다. 다음은 검은색 종이를 댄 후에 향 연기를 집어넣어 줍니다. 향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봅니다. 향 연기는 윗부분으로 올라오면서 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 쪽으로 이동한 향 연기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간 향 연기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 연기가 위에 쪽에서는 물 쪽으로, 그리고 다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 불을 끌 때에는 향을 뺀 후에 물에다가 향을 한번 집어넣고 불이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등으로 가열해 준 시기는 하루 중 낮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모래 쪽이 온도가 더 높아 저기압이 형성되고 물은 온도가 낮아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이때 지표면 부근에서 바람은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불어오는 방향으로 바람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해풍이 붑니다. 밤에는 물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바다 쪽은 저기압이 되고 물은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 부근에서 바람은 모래에서 바다 쪽으로 불게 됩니다. 이것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것을 알고, 낮에는 모래가 온도가 더 높고 밤에는 물이 더 온도가 높다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 먼저 교과 실험 관찰책 32쪽을 펴줍니다.
모래와 물의 가열하기 전의 온도와 가열한 후의 온도를 측정해서 써봅시다. 우리 실험을 할 때 온도를 측정해 보았죠? 가열하기 전의 온도와 가열한 후의 온도를 적어봅시다. 이것은 선생님 실험 영상에도 온도 결과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실험한 친구는 자기의 온도를 적고 실험하지 않았던, 실험을 할 수 없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적어보도록 합니다. 일단 가열하기 전에는 모래와 물의 온도가 모두 13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가열한 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모래의 온도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적어주고요. 네, 투명한 상자 속에서 향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화살표로 나타내 봅시다. 우리 실험 영상에서 향연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죠. 우리 향연기가 여기 아래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영상을 멈추고 화살표로 표시해 봅시다. 다 표시해 보았나요? 향연기는 아래쪽에서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했죠. 또는 우리 처음에는 향연기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위쪽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물 쪽으로 이동했다가 이 향연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아래 부근에서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그 다음에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물에서 모래 쪽으로 옮겨졌다 적어도 좋고, 아니면은 공기가 이렇게 향연기가 순환한 것을 적어줘도 좋습니다. 자, 이때 실험에서 향연기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향연기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 실제 바닷가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네, 향연기가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람은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하늘에서 위쪽이 아니라 바로 모래랑 물 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향연기의 움직임이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바람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투명한 상자 속에서 향연기가 움직이는 까닭을 기압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압에 대해서 배웠죠? 기압은 우리 공기의 무게로 생기는 누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압에는 찬 공기는 보통 고기압이 되고 따뜻한 공기는 저기압이 된다고 했어요. 찬 공기.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느 한쪽보다 차가우면 고기압, 어느 한쪽보다 따뜻하면 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배운 게 있었죠? 우리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예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지어서 한번 향연기가 우리 움직이는 까닭을 기압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을 멈추고 잘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다 적어 보았나요?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봅시다. 네. 물은 모래보다 천천히 데워져서 온도가 더 낮죠. 그리고 물 위의 공기는 고기압이 되고 모래 위의 공기는 저기압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웠듯이 모래는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빨리 식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낮에는 당연히 어디가 더 온도가 높나요? 우리 모래와 물이 있다고 했을 때 온도가 모래가 더 뜨겁게 되죠. 그래서 모래는 더 따뜻한 공기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물은 조금 더 차가우니까 고기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명한 상자 속에서 이제 전구를 가열했을 때에는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한마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향연기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이 아니라 실제 바닷가에서 낮에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한번 다 적은 다음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 정리해 보았나요? 우리 낮에는 육지 위의 공기가 바다 위의 공기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육지 위는 저기압, 바다 위는 고기압이 됩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우리 한낮에는 온도가 땅이 물보다 훨씬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육지가 높은 온도가 되고 이제 바다는 조금 더 온도가 낮죠. 따라서 따뜻한 육지는 저기압이 되고 조금 더 온도가 낮은 바다는 고기압이 됩니다. 우리 이때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므로 우리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밤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 한번 영상을 멈추고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았나요? 밤에는 바닷가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밤에는 반대로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높죠. 우리 육지는 조금 더 해가 졌을 때 빨리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바다가 더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육지가 고기압, 바다 위가 저기압이 되므로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로 불게 됩니다. 우리 밤에는 육지가 빨리 온도가 식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더 낮죠. 그래서 바다가 고기압, 육지가 저기압이 되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한마디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정리해서 적어 봅시다. 다 적어 보았나요? 네. 우리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우리 그런데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는 불어오는 쪽에 불어오는 방향을 이름으로 붙입니다. 한마디로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북풍이라고 하면은 북쪽으로 가는 바람이 아니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합니다. 이제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므로 해풍, 밤에는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므로 육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다른 방향으로 부는 까닭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재생해 보세요. 다 적어 보았나요? 네. 우리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낮과 밤에 서로 온도가 누가 높은지가 달라져서 그러는 거겠죠. 우리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 밤에는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낮에는 바다 위가 고기압, 밤에는 육지 위가 고기압에 대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부는데 우리 낮과 밤에 고기압이 낮에는 바다 위가 고기압이 되고 밤에는 육지 위가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낮과 밤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바닷가에서 낮에는 육지 위가 저기압, 바다 위는 고기압이 됩니다. 따라서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어떠할까요? 밤에는 육지 위가 고기압, 바다 위가 저기압이 됩니다. 따라서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이렇게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봅시다.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해풍.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한번 낮에, 지금 해가 떠 있죠? 낮에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봅시다. 우리 낮에는 우리 어디가 고기압이죠? 조금 더 온도가 낮은 바다가 고기압입니다. 따라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여기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풍이라고 합니다. 자, 전등으로 가열한 모래와 물을 투명한 상자로 덮은 뒤에 우리 가열한 상태예요. 향연기의 움직임을 화살표로 나타냈더니 물에서 모래 쪽으로 움직였대요. 이때의 공기 이동을 고기압과 저기압과 관련지어 써봅시다. 네, 우리 지금 전등으로 가열했기 때문에 이때 물은 모래보다 천천히 데워져서 온도가 더 낮죠. 모래가 온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물 위는 고기압이 되고 모래는 저기압이 됩니다. 이때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므로 향연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계절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이 사계절별의 날씨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